그 다음에 내분비샘. 내분비샘은 생성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어디 있냐면 여기 134페이지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보자. 제일 먼저 순서상 왔을 때 어디가 먼저 잡히냐면 첫 번째는 간내가 돼요. 간내. 근데 이 간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내가 두 개로 나뉘거든.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뉘어서 한 군데는 시상, 또 한 군데는 시상, 하부. 정확히 따지면 이제 시상에서 만들어서 시상 하부에서 주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내가 되어지고 간내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요 단어를 좀 기억해 줘야 돼. 뭐가 있냐면 생장 호르몬. 같은 말로는 GH라고 쓰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간내에서 분비되는구나 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TSH라고 써져 있는데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ACTH 맞나? 맞니? 찾아봐. 멍때리지 말고. ACTH. 오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 이거 좀 빼먹었구나. 자, 간내가 있고 하나 살짝 빼먹었네. 간내가 있으면 이 사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해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뇌하 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하 수체는 또다시 전엽, 중엽, 후엽으로 나뉘거든. 얘는 만드는 곳은 아니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아이를 여기서는 저장하거나 분비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린 뇌하수체에서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전엽이 있고 중엽은 우리는 이제 퇴화돼서 사용 안 해요. 중엽은 보통 이제 변태나 탈피 쪽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 안 하고 전엽에서 주로 어떻게 생장 호르몬이나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다음 또 후엽이 있습니다. 전엽에는 뇌하수체 전엽, 중엽, 후엽으로 나뉘어. 후엽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호르몬에서 내가 알아. ADH다. 왜 자꾸 나이 먹었나 봐. 바소프레신 ADH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말고 굳이 기능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있으면 생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TSH인 갑상샘을 어떻게 하는 자극하는 호르몬,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근데 얘는 항이뇨 호르몬. 이뇨가 뭐냐면 오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 물을 어떻게 재흡수를 어떻게 한다? 촉진하는 기능까지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해서 이제 후엽에서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간내가 끝나고 간내 뇌하수체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목 쪽에 있어. 뭐가 있냐면 갑상샘이 있어요. 갑상샘이 있고 그다음 목을 둘러싸고 있는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거 알아놔야 돼요. 부갑상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또 두 가지가 이렇게 분비 있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상샘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가 이건 좀 색깔 펜으로 좀 바꿀게요. 누가 있냐면 바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티록신.
얘는 어떤 아이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요걸 써놓기만 하자 뒤에 가서 항상성 할 때 써먹을 거니까 바로 정확히 음성 피드백 작용에 쓰이는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라는 거. 그래서 물질 대사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세포 호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금만 좀 더 가볼게. 좀 이따 다시 하고 빈칸에다가 요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누가 있냐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부갑상선에선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묶어서 가줄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 하는 일을 볼게. 하는 일. 여기서 먼저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칼시토닌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런데 파라토르몬을 보게 되면 얘네들을 내가 왜 동그라미 쳤냐면 이것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어떻게 해준다?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체크해 볼게.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어떻게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 그러면 당연히 기질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기질이 한 기질이지. 기질이 얘야. 여기서 얘가 나오면 줄여주고 얘가 나오면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요걸 봐주시면 돼. 이제 살짝 써볼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얘가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혈관에 있던 이 칼슘 이온을 뼈에다가 어떻게 저장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이 뼈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칼슘은 이 혈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에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기질이 같은 거야. 기질이 하나인데 서로 하는 기능이 어떠니? 기능이 반대죠.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음성 피드백이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여기 앞에서도 배웠었던 부분이기도 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쪽에서 알겠지만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에서 말단,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교감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부교감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서로 기능이 어때? 반대라는 거. 그때 기량작용이 나왔었던 부분이 한번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좀 잡아주도록 하시고, 자 이제 뇌 머리에 있는 거, 이제 목에 있는 거가 나왔으면 세 번째가 있고 이제 네 번째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 어디냐면 먼저 이자라는 말을 쓸게요. 여기다가 이자. 근데 여기는 부신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냐면 이자 위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이거든. 그래서 위치상 그래서 뇌, 목, 이자 위에 있는 부신,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까지 나뉘는데 이 부신은 또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부신 겉질이 있고요. 바깥 껍질, 수박으로 따지면 검은 거랑 초록인가? 검은 거랑 초록이 있는 게 바깥 껍질. 야야야야야야 안 좋은 척하지 마. 안쪽 수박 빨간 거 먹다가 하얀 껍질 있지. 그건 안쪽 껍질. 그래서 얘는 겉질, 속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깜짝이야. 졸릴 때는 귓방망이라는 데 맞으면 제목 확 깨는데. 자, 겉질이 있고 속질이 나는데 또 겉질은 이렇게 또다시 나뉘어서 어떻게 나냐면 무기질, 코르티, 코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질, 코르티, 코이드. 그러니까 코이드가 코르티코
코르티코이드가 붙으면 겉질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요거는 다른 말로도 문제상에서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같은 말로 알도스테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얘는 같은 말로는 코르티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명칭이야. 미안한데 이건 명칭이기 때문에 알아놓고 출발해야 돼. 이게 알면 항상성은 되게 굉장히 많이 쉬워지고 얘가 안 외워지면 항상성이 안 풀려요. 자, 이제 기능을 볼게. 얘는 뭐? 얘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 얘가 얘랑 묶여. 얘랑. 여기서 오줌으로 나가는 어떤 거냐면 무기질 재흡수를 어떻게 하는 촉진하는 호르몬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속질로 다시 가볼게. 속질에 가면 누가 있냐면 에피네프린이라고 요거 비슷한 노르에피네프린 들어봤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누런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인데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랑 같은 것이야. 대신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속질에서 분비되면 그냥 에피네프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걸? 아드레날린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원래 아드레날린이었는데 이제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얘야. 같은 뜻이야. 근데 용어만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얘가 무슨 일 하는데요? 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로 가보자. 이자에는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알파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가 있어요. 이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얘가 누구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잠깐만, 하는 일이 뭐냐면 얘네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얘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네들의 요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의 기질이 어디냐면 둘 다 같은 기질이야. 간이 기질이에요. 그런데 하는 게 서로 반대지. 여기 있네. 바로 뭐가 돼? 기량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혈당량 증가는 다른 곳의 혈당량 증가인데 이것은 간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뭐가 돼? 기항작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봐봐. 혈당량 증가. 그럼 혈당량이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면 그걸 쓰려고 혈당량의 감소는 뭐야? 남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쓰는 기능이 많아? 저장하는 기능이 많아? 쓰는 기능이 많아. 저장하는. 왜? 우리는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하기보단 쓰는 게 더 많이 되어 있어.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들면서 병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원래 진화론적으로 저축보다 쓰는 게 더 많게 발달되어 있었거든.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쓰기보다는 쉽게 운동하기, 일하기보다는 먹는 쪽이 더 많아 버리니까 내 몸에서 안 맞는 거야.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것 중에 비슷한 거,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아침밥은 꼭 먹어라 막 이런 말 하니? 아침밥은 꼭 먹니? 먹는 편이니 엄마가 먹으라고 해? 그래도
얘기할게. 야식은 안 좋은 거 알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야식을 끊을래? 아침을 끊으려고? 아니 어떻게 아침 식사랑 야식을 비교해? 야식은 안 먹어야지. 근데 맛있으니까 먹지. 아침은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니까 먹지. 뭐야 둘 다 먹는 거잖아. 아니에요. 야식보다 더 안 좋은 게 아침 식사예요. 야식이 안 좋은 건 맞지.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먹잖아. 좋은데 어떻게 해? 아침 식사는 더 나빠요. 생물학적으로 아침 식사는 우리 인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영상 있어. 내가 찍어놓은 것도 있고 내가 말하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말한 건 믿을 거 아니야. 그 영상을 내가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 영상 보내줄게. 아침 식사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아주 태고적부터 아침을 먹는 문화가 아니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아침 이건 언제부터냐면 산업 18, 19세기 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회사와 제약을 맺으면서 아침 문화가 생긴 거야. 왜? 유럽은 해가 굉장히 빨리 뜨지 않니? 대신 해가 빨리 져. 근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 진 다음에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보니 해가 빨리 떴을 때도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음식 회사하고 조인을 맺으면서 나온 게 아침 문화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200년도 안 돼, 아니 200년이 뭐야? 100여 년 겨우 넘은 거야. 그거 200년도 안 돼서 아침 문화라는 거. 혹시 그 브런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우리로 따지면 브런치는 되게 있어 보이는데 혹시 내 새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안 들어봤구나. 그 농사질 때면 중간에 간식같이 먹는 걸 새참이라고 하거든. 그게 브런치야. 뭐냐면 안 먹기는 뭐하고 먹기는 뭐고 다 먹는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요기하는 거. 그냥 풀떼기 몇 개, 빵 한 조각, 두 조각 정도 먹는 게 브런치야. 근데 요즘 브런치 카페 가볼래? 아주 진수성찬이지. 그리고 너희들 브런치라는 개념이 어떤 문화냐면 이게 미국 드라마에서 뭐 섹시 온 더 시티인가? 잘 모르겠어. 거기서 나온 건데 난 솔직히 말할게 브런치인데 미안해 더럽게 없어 보여. 브런치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제 귀족들이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니? 거기서 일하는 집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주인들한테 음식을 줘. 그럼 남는 거 있지? 그거를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볍게 먹는 걸 브런치의 근원이 시작점이 귀족들이 가볍게 이게 아니야. 거기서 일하는 집사나 노예들이 간단 때우는 게 브런치야. 그게 언제 유명해졌냐면 브런치라는 게 미국 드라마에서 그 섹스 온 더 시티인가 하여튼 여자들 네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삶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근데 약간 중산층이다 보니까는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들 자녀들 보내고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식사를 가볍게 해. 그래서 브런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막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 브런치가 그때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야. 집사들이나 집안 헛되는 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걸 또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가지고 죄다 브런치 카페야 시장. 그러니까 막 음식이 개 푸짐하게 나와. 그 와중에 술도 판다. 근데 물어봐서 브런치 카페 가서 브런치 더럽게 없어. 그 노예들 먹는 그 집사들 처먹는 걸 뭐지? 그 더럽게 어제도 브런치 카페 가면 개소리 들어 미친. 야, 내가 너무 흥분했지. 같이 술도 팔아.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래서 커피숍 보면 되게 큰 커피숍 있지 않니? 막 2층, 3층 돼 있어서 막 그래서 커피 처먹 근데 멀리서 간 적 있어. 와, 무슨 사람이 떼져 있어 거기에. 그 커피도 막 6, 7, 8천 빵이 시작 4, 5천. 야, 밀가루 요만큼 들어가지고 꼭 해봐. 한 단가 50원도 안 되는 거 5천.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그걸 먹으면서 있잖아 이 개소리. 더럽게 없어 보여. 그런 데 가서 이런 짓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역시 커피는 여기가 맛있어. 미친 지가 커피 언제부터 마셔봤다고. 또 하나 너는 아메리카노 알지? 나도 마시지만 원래 커피는 유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어. 그래서 걔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거기서는 유럽에서 끄고 얘기하자. 끄고 얘기하자. 너무